안녕하세요. 50만 비치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1월부터 짓기 시작한 빌라인데요. 거의 다 완공이 됐어요. 비록 일당 잡부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결과물을 보니까 인간이 참 위대하다란 생각을 합니다. 별거 아닌 빌라 건물이지만 이 건물이 다 지어지면요, 전 그만둡니다. 이 영상은 과거의 영상이니까 이 영상이 업로드 될 시점에는 전 집에서 쉬고 있을 거예요. 원래 내 계획은 4월까지만 일하고 내 사업체로 복귀하는 거였는데 가게 매출이 너무 불규칙해서요, 2달을 더 일했어요. 1월에 12일을 일하고 144만원 벌었고요. 2월에 16일 일하고 192만원 벌었어요. 3월에 21일 일하고 252만원 벌었고요. 4월에 20일 일하고 240만원 벌었습니다. 5월에 19일 228만원, 6월에 15일 180만원, 총 1236만원을 벌었어요. 만약 내가 자존심 때문에 일을 안 했다면요, 저만큼 빚이 더 쌓였을 거예요. 내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올라가도요, 비수기엔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일용직 일을 할 생각이에요. 사업할 땐 늘 앉아만 있으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고요, 운동도 잘 안 했는데 돈도 벌고 노동이 곧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긴장감을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초반엔 내 사업 부진의 원인을 책상 앞에 앉아갖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찾았어요. 밖으로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온라인 사업을 해야만 살아남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요, 2년이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책이나 강연, 드라마에서 보면은 며칠 사이에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보통 5년 이상 된 사업가들은요, 기존의 방식대로 내가 잘 해왔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이 아마존을 저평가한 적이 있어요. 어느 강연에서 한 젊은이가 워렌 버핏한테 왜 아마존 주식을 사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워렌 버핏이 쿨하게 내가 늙고 멍청해서 안 샀다라고 변명 없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파란 젊은이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는 질문일 수 있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워렌 버핏이 전 너무 멋있게 느껴졌어요. 잘 나가던 사업체들이 망하는 게 이런 이유예요. 늘 이야기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따르기에는 고정관념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요, 내 생활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일단 돈을 바라보는 개념이 내 25살 9월 이전의 내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늘 주머니에 현찰이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가지고 다녔었는데요,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밥값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지갑에 8,000원이 다였어요. 통장 잔고는 2만원 뿐이었고요. 그때 가난해진 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운전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고요, 늘 모범이든 일반이든 택시만 타고 다녔었거든요. 버스 노선도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14년 만에 다시 버스와 지하철을 타려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혼돈스러웠어요. 언뜻 이 말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전 한때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시던 택시기사님도 있었어요. 나는 20살 후반이었고요, 그 택시기사님은 40대였는데 절 윗사람 대하듯 대해줬어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던지 간에요, 연 수입이 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변할 거예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억이 넘으면 여러분들이 몸소 그 변화를 체험할 겁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활동 반경이 작아지고요, 내 스스로 많이 움츠러들어요. 작년 쿠팡에서 일할 때요, 바쁘잖아요. 프로모션으로 만원에서 2만원을 더 줬어요. 정말 그날은 몸이 아파도 나갔어요. 하지만 일 나가면서 만원, 2만원에 목숨 거는 내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항상 10만원은 몇천원 쓰듯이 생각하고요, 손님 한 명 잡아서 물건 팔면은 20만원 이상은 순이익이 생겼었는데 현실에 처한 상황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어요. 작년부터 상하차, 쿠팡, 인력사무소 일용직 노동자, 공장, 친구 카센터, 다단계, 동료 사장님 커피숍에서 일했고요. 코인도 채굴 해보고요, 칼리스토, 이더리움 클래식, 모네로, ESN, 버트코인, 비트코인 아니에요, 버트코인이에요. 이런 코인들을 채굴했어요.
이오스 덱에 투자도 해보고요. VR 컨퍼런스 또는 박람회에 매년 참여했습니다. 2년 동안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투자도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의 유튜브까지, 그 사이에 둘째 아들도 태어났고요. 나에게 지난 2년은 정말 정신없는 시간이었어요. 비록 아직은 이렇다 할 만한 성과는 없는데 그래도 적어도 예전같이 안주하는 삶은 살지 않을 것 같아요. 빌라 기초공사 때부터 시작해서 완공되는 과정을 쭉 보면서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다양한 건설 기술자들하고 많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들의 삶에 대한 철학과 기술 전수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게 되었어요. 건축과 토목공사를 쫓아다니면서 발생되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도 보고요. 건축업자들이 개발하는 걸 보면서 왜 일반인은 토지로 시세 차익을 남기기 힘든지 알았습니다. 20대 중반에 경매 부동산을 나름 열심히 공부했다고 자부했는데요. 막상 현장을 와서 보니까 책과 현실은 많이 달랐어요. 어떤 분야든지 책, 강연, 열심히 들었다고 내가 전문가가 되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현실은 더 잔인합니다. 누군가 이리 이야기할 거예요. 일당 잡부가 일하기도 힘들고 바쁜데 뭐 그리 배우겠느냐 라고 유난 떨지 말아라. 실은 이 공사 현장이요, 우리 형이 소장이에요. 그래서 형 따라 6개월간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관리하는 공사 현장이 3군데라 빌라, 전원주택, 토목공사까지 많은 걸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웠습니다. 형 공사 현장이라고요, 내가 편하게 일한 건 아니에요. 형이 작년부터 현장에 나오라고 했는데 내가 노가다에 아무런 기술도 없이 나가봐야 형한테 짐만 될 것 같아서, 원래 내가 성격상 아는 사람하고 일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내가 편하게 일자리를 알아봤다면 내 주변 사업하는 형님들한테 일자리를 부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엔 상하차와 인력사무소를 전전하다가 출퇴근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겨갔고요. 올해 1월 형 건설 현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30분 늦게 나가고 집안에 일이 있거나 개인적 일이 생기면 좀 빨리 집에 온 적은 있어요. 특별한 기술이 없던 저는 그냥 옮기고 나르는 허드렛 일은 내가 다 했어요. 원래 아는 사람하고 일하는 게 더 불편하고 힘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이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힘든 건 그냥 힘든 겁니다. 그래도 날 많이 도와주고 배려해준 우리 형한테는 늘 고마운 마음이에요. 나중에 우리 형 이야기 영상을 한번 만들어 업로드 하겠습니다. 우리 형이 당시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수억 빚졌다가 6년 만에 재기에 성공해서 지금은 한 25억대 자산을 일궈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제 사업체로 복귀합니다. 성수기까지 아직 2달을 더 버텨야 되는데 좀 걱정이긴 해요. 그래도 올해는 모든 게 다 잘 되길 바랄 뿐이에요. 그래도 꿈자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갖고 다행이긴 한데 다시는 남의 밑에서 일 안 했음 합니다.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 영상 한번 업로드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남의 밑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정말 겸손을 배웠어요. 그리고 남들한테 함부로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 저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워낙 자영업에선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변수까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측을 하고 안전장치를 갖춰놓는다 해도요, 그게 항상 예측 범위를 다 벗어납니다. 앞으로도 계속 뜬구름 잡는 영상보다는 그래도 좋은 점과 나쁜 점 양쪽 다 균형을 잡아 나가는 그런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